국민 라디오 묘비명을 써보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비석을 세운다면 뒷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십니까? 후대라도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읽을 책은 다산의 자찬 묘지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룬 연보입니다. 김준혁 교수님의 달변과 해박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프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주 훌륭했습니다. 뭐 달변과 함께. 예. 아니 근데 오늘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3주간 쉬었더니 뭐 이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감이 떨어졌어요? 예. 설마. 아니 아까 여기 오다가 이제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뭐 방송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신다고? 예.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이렇게 뭐 새로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없어가지고 이 인간 또 잘렸나? 그래서 아니 오늘 방송하러 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세요. 예. 좀 뭐 이 책이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아주 재미난 책. 예. 다산의 한평생. 책 제목은 뭐 어찌 보면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소설과도 같은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원래가 이제 그 사암 선생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암이라고 하는 그 이 호가 다산이 가장 이제 많이 썼던 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들은 이제 정약용 선생님 하면 뭐 사암이다 이런 호보다는 주로 이제 다산이다. 이렇게 사암이라는 호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다산은 이제 그 호를 좀 많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산이라고 하는 호 자체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유배지에 갔을 때 머물렀던 산 이름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자들이 해배되고 나서도 다신계라고 하는 이제 그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산에서 만들어진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승님께 갖다 올리는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해배된 다산의 고향까지 찾아오는 이제 그런 모임이 오래 사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해배되고 나서도 18년을 사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책이 왜 제가 독자들에게 권유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둘이 방송하기 전에 그 연보잖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대. 아니야 형,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책이 이제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규영. 같은 이제 정씨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이제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4대의 손자라고 하는 거죠. 손자의 손자쯤. 그렇죠. 손자의 손자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4대 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연보를 이분의 연보를 또 보게 되면은 이분이 1872년생인데 정확하게 이제 50세를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말에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탁지부에서 근무를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탁지부라고 한다면은 조선시대로 치게 되면 이제 호조거든요. 호조.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이제 기획재정부쯤 되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의 연보를 듣는 순간에 야, 참 매우 흥미롭다. 왜 그러냐면 이 다산 집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자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산이 늘 이제 강조하듯이 자기 집안 8대 옥당의 집안이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선조의 8분이 홍문관에 들어갔던 매우 뛰어난 유학자 집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 자체가 굉장히 그 실학적 기풍이 대단했던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다산을 실학의 완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상수학,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수학에 굉장히 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전체 예산 이런 걸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이제 그런 그 재무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셨던 분이 이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산이 이야기한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패족이다.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멸문된 집안이었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도 또 아주 뭐 그거야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멸문돼 있을 상황에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유학적인 공부만이 아니라 실용적인 공부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규영 선생이 단순하게 탁지부의 뭐 그 과장 혹은 뭐 탁지부의 뭐 그런 사무대관 이런 정도로 그 직업이 있었다고 해서 이해를 하면은 제가 봐서는 이 나주정씨 집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마도 이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스스로 남긴 저작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분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양주 자기 고향이죠. 그 고향 일대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해갖고 교장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제 독립운동한 거죠. 그렇겠죠. 그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교육론 이제 이야기 하시고 실천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런 그 학문적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다산 이 사암 선생 연보를 일부 봤어요. 이거 제가 왜 안 봤겠습니까? 당연히. 다 봤는데 그때는 그 안에 이제 쭉 연보 정리한 것만 봤지 이 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다산의 묘지명 부분을 끌어낸다던가 아니면 그 다산의 여유당 전수에서 끌어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 글과 더불어서 비평을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즉 자기의 사대조였던 다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던 간략 연보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규영 선생이 자기 선대에 대해서 꽤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용을 좀 정리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2주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이 저 구석에 꽂혀 있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분량 자체가 제가 봤던 분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짜를 봤던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요약본 중에. 그리고서 책에 부록으로 되어 있던 걸 보는 바람에 제가 이제 잘못 봤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뭐야? 이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읽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정규영 선생에 대해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이 다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다산의 아들들 수준 정학유나 정학연 정도의 수준은 같다. 왜 그러느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단순한 연보가 아니라 이 연보를 쓰기 위해서 다산의 모든 저작물을 다 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산을 다 해본 거야. 다산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네. 이건 좀 정말 송구한 이야기인데 네. 이덕일 선생이 썼던 다산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고 네. 또 박성무 선생님께서 쓰셨던 네. 다산 유배지에서 만나다 네. 혹은 그 재작년에 민음사에서 박성무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 네. 평전을 쓰셨는데 요 내용들의 편제가 이 정규영 선생의 연보의 편제하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편제를 딱 보고서 네. 거기에서 이제 다산 문집에 나왔던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썼던 자찬묘지명 예. 그게 이제 집중본하고 광중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광중본은 어쨌든 자기 광중 묘소 안에 들어가는 예, 거라 예. 좀 간략한데 예. 집중본은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많은데 이 내용은 아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자찬 묘지명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않은 이야기들. 예.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예. 그 내용들이 다산의 문집에 음. 산재해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있는 것들인 네. 거야 그 내용들이. 그리고 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다산 시문집에 없는 내용들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산 시문집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의당 전서가 네. 다산이 편찬한 아주 오리지널 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규영이라는 분이 살아 있을 때 네. 그 전에도 일부 훼손이 됐었고 그 사는 과정에서도 일부 훼손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연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전체가 100%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예. 그런 예전에 연보 이전에 네. 연보 이전에 다산의 문집의 원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거의 다 본 사람들이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시대 순에 맞게 나이 순에 맞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책이 참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운이 좋으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역자 송재소라고 네. 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송재소 선생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한문학과 교수를 하셨었죠. 네. 아니 참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나오시고 성균관대 한문학과를 그 교수로 하셨는데 지금 성대 한문학과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그 실력을 자랑을 하는 곳이죠. 뭐 안대 선생님 계시듯이 안대 선생님하고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이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박철상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아하실 지어주신 우리 계명대학에 김영진 선생님 지금 계명대학에 있다가 네. 성균관대 한문학과로 가셨는데 바로 송재소 안대회 김영진 또 한 분 더 계신데 이 기라성 같은 고수들이 네. 여기에 딱 있는데 이런 기라성 같은 고수들을 탁 이렇게 모셔온 분이 사실은 이 송재소 선생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한문학을 한 단계 위로 발전시킨 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다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조명이 되기 시작을 본격적으로 진짜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박사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내는 과정에서 이 조금 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그 다산 선생님 이 연보를 갖다가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분 이제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인이 당시에 이것을 100% 번역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 아주 뛰어난 제자들 지금은 뭐 한문학계 이제 최고 중진 이상이 되셨던 분들인데 그때는 이제 본인 이제 그 제자들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서 넣었었는데 이제 본인이 정년도 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좀 번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번역했던 내용에 오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몇 년 동안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번역을 하고 이제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책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송재소라고 하는 분의 그런 번역 그 능력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한 단계 직역과 더불어서 윤문을 해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한문 번역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아유 말도 못하게 어렵죠. 예,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뱃살을 좀 빼려고 네.
새벽에 6시에 그 산책을 나갔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서호천이라고 하는 이제 천이 있는데 그 천에 막 걷다가 제 한문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예, 예. 소설 번역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몇 년 배웠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너무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뭘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침하고 저녁 때마다 1시간 반씩 이렇게 그 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 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루 한 번만 하면 되지 2번씩 하냐 그랬더니 한 번 번역을 하는데 오후가 되면 번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는 탁 이 원문 보면서 그냥 그대로 워드치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 고전문학 발전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된다고 막 이제 웃으면서 제가 원래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 앞부분으로 쫓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만나자 그래서 내일도 만나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지금 송재수 선생님보다 이분은 59년생이세요. 59년생인 분도 이제 막 이게 머리 회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윗분들이거든요. 그런 연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물리가 텄다 하더라도 이 한문이라는 게 이제 이 윤문을 할 때 굉장히 쉽지가 않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은 이분들은 뭐 선수인데 그렇겠죠. 그걸 윤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인데 그것을 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부분, 젊어야지 그런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연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된 문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이 안에 남겨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이 책을 왜 독자들이 왜 읽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독자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냐면은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독자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금강산이라는 책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은 현직 치과 의사인데 초서를 잘잘잘잘 읽는 분이에요. 현직 치과 의사가.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책을 냈고 지금 그 추사와 관련된 추사 답사기. 제가 한번 1차 다 읽어봤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추사가 쓴 글씨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석벽, 하다못해 저 금강산 안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막 이런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철상 선생하고 지난번에 우리 셋이 같이 만나가지고 정말 만취를 했습니다. 서로 막 이제 이 고수들 뭐 저는 아니지만 이 두 고수가 만나가지고 그렇듯이 현재 아마추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같은 사람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 다산 같은 경우가 영화에 굉장히 재미난 주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탐정으로 떠올랐죠. 탐정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정약용 그 관련해서 탐정으로 나와서 각시 투국꽃의 비밀이라는 영화 김명민 씨 오달수 김명민 그 주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영화가 나와갖고 또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다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영국의 셜록 홈즈 같은 인물로 약간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걸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다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실학자 혹은 정조의 측근 위대한 그냥 성리학자 이것과 더불어서 명탐정의 이미지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산 사암 선생 연보에 보게 되면 다산이 얼마나 명탐정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이분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다산을 다 좋아한다는 거야. 다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산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산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자들이 말이죠. 다산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해요. 깊이 있는 책을. 그 깊이 있는 책에 바로 저본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산을 갖다가 좋아하는 분들은 다산 선생님이 쓰신 자찬 묘지명 다 읽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물론 인터넷에도 떠 있고 예, 예. 또 도서관에 가게 되면 예. 다산 선생님 그 시문집 책들이 저 우리 국립 그 고전 번역원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예, 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지만 그 안에 다산 선생님이 쓰신 자찬묘지명 찾아내서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 현재 국립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네. 바로 다산 시문집 다 그냥 클릭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자찬묘지명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산 시문집에 나와 있는 다산의 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저작물들 번역되어 있는 것들. 네. 물론 이제 여유당 전서 전체 많은 것 중에 네. 다산 시문집만 그러니까 그렇겠죠. 시하고 예. 이제 문만 이제 번역이 예, 돼 예. 있을 뿐이긴 하지만은 예. 이 양 자체도 전문가들도 네. 1년 내내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쓴 그런 그 책을 읽는 것보다는 바로 본인이 원사료를 읽고 싶어하는 진짜 이 원래 텍스트를 읽고 원본은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산과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중 역사서라든가 예, 예. 아니면 뭐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 그 역사서라든가 예. 이것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작가나 역사가가 쓴 것들은 기본적으로 2차 사료란 말이죠. 2차 사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은 번역서이긴 하지만 1차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래 이 1차 사료를 읽고 느끼는 희열 같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책은 예. 1차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들이 충분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읽어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읽게 되면 예. 정말 전 뭐 이거 읽으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읽었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언어들 예. 또 이 당시 정황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반 아무래도. 독자들이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좀 덜할 수는 덜하겠죠, 있어요. 아무래도. 덜할 수는 예. 있겠지만 그러나 예. 이 책을 읽게 되면 다산을 음. 내가 이해했다. 다산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여기 그 창비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송재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겠습니까? 송재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저 송재 선생님 예. 그 딱 한 번 뵀어요. 아. 예전에 그 저 박철상 선생님이 예, 예. 화봉 그 학술상 예. 1회 화봉 학술상 받을 때 그때 송재수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서 덕담 한마디 하신 거 제가 들은 게 전부였거든요. 아하. 본인이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데 네. 먹고 취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네. 박철상하고 술 대결했다가 자기가 KO패 당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네. 한 번 한 걸 제가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박철상 선생한테 송 교수님 그렇게 술 잘 드시느냐 그랬더니 그냥 박 선생이 그냥 껄껄 웃고 말았던 이제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번역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주가 말이죠. 이 어려운 주가 이게 기왕 그 대중서로 나온 건데 주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되었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주가 이런 이 연관성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서 이런 주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주 자상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거는 조금 부족한데 주 내용은 자상하지는 좀 않은데 그러나 이 원문 자체에 대한 이런 그 부드러움 같은 거는 충분하죠.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저한테 줄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달아달라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또 이 성의껏 줄을 좀 이렇게 그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어요. 아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책 보고 나니까 그 제가 어쨌든 요 시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요 인물들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대체적으로 제가 뭐 거의 모르는 내용들이 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이 줄을 갖다가 한번 좀 싹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원고량이 좀 확 늘어나겠죠. 또 어쨌든 자상한 주가 있으면 더 좋겠죠. 판형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들었어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책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했는데 예. 이 책이 참 그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예. 정규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가 볼 때 진짜 고수인 거야. 왜 고수냐면 자기 할아버지 칭찬을 극도로 하지 않아요. 아하. 예,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예. 다산이 예. 자찬묘지명에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차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다산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는데 예. 이분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음. 그런 건 없고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다산을 유배에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 또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좀 역적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예.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기 써놓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규영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 물론 이제 다산의 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이제 평가라고 정리하면서도 다산의 어떤 문집 속의 글들은 나오지만은 그 글들을 갖다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시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시대 그러니까 바로 70년 전 80년 전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 이 책을 좀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조건 싶네요. 권하시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김준석 교수님이 권하는 거면은 뭐 품질은 보증이 된 겁니다. 제 자신 있어요. 예. 이 창비 관계자들 저한테 술 한잔 사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창비가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될 텐데 송재도 선생님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안 들으시면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라도 우연이라도 듣도록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좀 더 좋은 부드러운 책이 될 수 있게 자상한 줄을 다시 한번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산의 한평생 정규영저 송재소역 오늘 김준혁 교수님이 역시나 박학다식하게 명랑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이 선비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학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 교수 집단도 있고 재해 연구자들도 많지만 선비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낙향해버리거나 학교로 돌아가는 관료가 별로 없죠. 진정 대쪽 같은 성품으로 초지일관하는 어른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일까요? 서로 다른 진영에서 헐뜯게 열중하느라고 선비정신이 가려지는 걸까요? 낭중지추 올곧은 사람은 어디서건 드러나게 마련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4대부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단언해버릴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참회,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속하고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느라 미처 그럴 겨를이 없거나 또 의지가 희박하다는 말씀이죠. 당신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답변이 궁색해집니다만 저야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다산의 연보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저술, 치열한 삶에 대한 것들에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알려진 바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직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선비가 필요한 거죠. 선비 정신이 절실하고요. 애들 밥 먹이는 문제 가지고 폐악을 떨던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불길한 상상을 하면서 옳은 순서 마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